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2023년 현대차 생산직 드디어 하반기 채용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소서 항목은 다행히도 상반기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릴 사항은 1번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와 남들과의 차별화된 본인만의 강점 이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셨기 때문에 합격자들이 어떤 내용들을 주로 썼는지 이 부분을 공유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촬영해 봅니다. 별도로 소재 선정부터 문장 틀을 잡고 어떤 식으로 문장화를 해 나가는지 이런 점들은 이미 상반기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빌리티 기술 인력 왜 지원자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합격자들이 어떻게 썼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드리면서 자소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현대차가 추구하고자 하는 도전 정신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고 이해를 했다라는 부분을 먼저 강조를 해야 될 텐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현대차가 모빌리티 혁신 기술이라고 무엇을 하는지 조금 알아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단순히 이동에 대한 개념 외에도 그 외적인 기능을 탑재를 하여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앞으로 예상이 되며 이러한 신규 도입 기술이 점점점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모빌리티 능력을 뭐라고 정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입장 우리 현대차죠. 변화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요. 이 상품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노력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 합격자분들 또한 대부분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단순 이동이 아닌 여정이다. 여기에는 안락함과 추가적으로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여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추가를 할 거다. 그리고 이 차량 내부의 탑승 시간이 증가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차량 인식이 변화가 될 것이고 그런 차량 안에서 운전자들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많이 고민한 점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 대부분 다 승차감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지만 디자인적인 부분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자 우리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의 하차감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도 강조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물론 디자인 출신 분이시겠죠. 그래서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먼저 생각을 가볍게 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 모빌리티의 개념을 자소서에서 많이 할애할 수가 없습니다. 불과 700자 이내에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가볍게 모빌리티의 개념은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도 생각해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본론이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는 생산 라인에서 만들게 되는 그런 차량이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의 어떤 감정일 것이냐, 그런 감정이 결국 조직의 신뢰도와 직결될 것이다. 합격자분들이 강조를 했던 내용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이러한 모빌리티 변화에 대한 또 이런 혁신에 대해서 맞서기 위한 대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가장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어떤 식으로 생산해 나갈지 꾸준한 의지가 필요하고 이 차종마다의 결함 비율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완성도를 높이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생산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고민이 가장 필요하다. 또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구축하는 거다. 공장의 안전 환경이 중요하다. 안전 사고를 또 강조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강조를 하셨다면 일반적인 이야기로도 합격을 하셨다. 그 중에 이런 문제 해결 능력,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어떻게 예방을 해야 하는지, 실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 또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이런 경력을 강조하고자 문제 해결력을 또 얘기를 하셨고요. 또 기술 인력으로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사소통 능력이다. 협업 환경을 이해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으로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의사소통이다 라고 강조하는 건 상당히 다소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수 있는 추상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워낙 자격증과 또 여기에 대한 뒷받침되는 직무 관련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합격을 했지, 무조건 의사소통 능력 이렇게만 추상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절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인력 관리다. 공정 효율화를 위해서 또 생산 라인의 협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술 인력이 갖춰야 되는 점은 인력 관리다. 당연히 인사 차원의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술 인력이 갖춰야 될 이런 점들을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생각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과거의 이력을 통하여 어떠한 부분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 인력이 갖춰야 할 점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가 각각 잘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근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때문에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태도적인 강점을 이렇게 강조를 해도 다 합격을 하셨던 거죠. 성실한 점이 가장 중요하다. 꾸준한 발전 의지, 체력과 끈기다. 빠른 습득력이다. 메모를 잘한다. 복습을 습관화한다. 항상 정직하고 솔선수범하며 직무 책임감이 뛰어나다. 협동심과 적극적인 자세다. 이 변화하는 환경에 빠른 수용과 빠른 적응이다. 또 이런 통찰력과 실행력이다. 합격자들이 강조한 부분은 이런 점들이고요. 어떤 이야기를 써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하는 기술 인력으로서 가장 중요한 점들이 내 과거 기반의 경험,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점을 다 연결을 시켰죠. 이 본인만의 강점을 제시하는 것이 항목에서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을 엄청나게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피해 나는 만들지 않겠다. 손실을 최소화하겠다. 왜냐하면 고객의 신뢰가 하락되면 우리 조직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런 부분을 이미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쭉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 라인에서의 공장 경험이 많다. 생산 제품의 고품질화를 위하여 나는 노력을 오랫동안 해왔다. 생산성 향상, 품질 안정화 가장 많이 언급했던 키워드이고요. 그리고 불량이 유출돼서 고장이 예측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또 이런 설비 공정의 점검과 문제 발생 예방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분해, 조립, 생산 라인 경험이 상당히 많다. 불량 최소화를 위해서 나는 노력을 해왔다라는 점을 가장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 외적으로 가장 많이 강조한 거는 자격증입니다. 나는 과거에 기술 분야의 전공, 학습과 그 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증들을 저는 보유했습니다. 이런 점을 가장 많이 했고요. 또 개인 경험으로 따지면 강사 출신, 렌터카 분들, 사업을 하셨던 분들, 다양한 분들이 지원하셨고 실제로 합격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소비자로서의 전 차량 모델을 암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관심이 많다. 이런 점들을 강조를 하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합격을 하셨고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합격 자소서에서 강조를 했던 흐름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 20대 초중반 가장 합격률이 높았던 대상이기도 하죠. 물론 40대까지 합격을 했다. 지난 영상에서 스펙 공개를 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스터고 출신이 가장 비율이 많았고요. 자동차 구조에 대한 산업 변화에 대한 이해를 강조를 하시면서 현대차 관련 생산 작업 현장에 근무를 했던 이런 의장이나 엔진이나 뭐 여러 파트들이 있죠. 근무를 하면서 현장 감각을 높였고 또 강조를 많이 하셨던 부분들은 나는 체력이 정말 강하다. 교대 근무에 대한 경험을 강조를 하면서 체력 또한 계속 나는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런 흐름이 많이 합격을 하셨고요. 역시나 20대 중후반부터 30대 초중반까지도 자동차 설비 기업의 근무를 나는 오랜 기간 동안 했으며 특히 생산 라인에서 고장 발생 시에 이런 기계에 대한 점검과 협업 시에 고장 발생 시의 인력 관리 등등 생산 라인의 정상화를 나는 만들었던 경험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시나 똑같은 패턴인데요.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또 꾸준한 자기 개발을 해오며 이런 학습을 나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생산직으로서의 경력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보유한 자격증도 많지만 그래도 나는 발전한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많은 서류 합격자들을 보면서 자소서에 어떤 내용을 썼느냐 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소서 내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런 이 기업명은 당연히 포함돼도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 외적으로 뭐 삼성전자다 또 다니시는 어떤 중소기업 업체나 이런 부분을 기입을 해도 합격한 사례가 실제 있고요. 나이가 유추되면 안 된다라고 보통 알고 있는 이 자소서에서 저는 32세 8년차 어떤 기업의 생산자재 관리자다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합격을 하셨습니다. 블라인드가 크게 적용되지는 않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의외의 자소서라고 보았을 때 서론, 본론, 결론 이런 형태로 깔끔하게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데 그냥 단순히 모빌리티 중요하다. 저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교 1등을 했으며 매일 일기를 쓰면서 이런 꾸준함으로 아침 저녁에는 다음과 같은 자격증 취득 등의 자기 개발을 하며 또 다른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의 멘토링과 외국인들과의 문화 교류를 통하여 또 군대 전술 차량을 실제로 내가 경험을 하며 저는 다음과 같은 모빌리티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나열 형태로 해도 합격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요 마이스터고 출신과 자동차 관련 전공자이며 많은 자격증들을 또 보유했기 때문에 합격까지 이어졌던 이런 자소서도 있었습니다. 제가 강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도 서류 합격을 위해서 자소서를 엄청나게 잘 썼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나이나 성별이나 이런 부분보다 얼마나 현대자동차 생산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 그동안 보유하고 있는 역량, 특히 교육적인 학습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노력을 해왔는지를 강조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나 노력을 해나가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협업이나 아니면 이런 조직과의 어떤 융화 관점에서의 팀워크를 강조했던 분들 합격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또 썼던 내용을 그대로 써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대로 써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시간이 주어졌던 만큼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자소서를 만들 수 없을까? 그 완성도가 높다는 부분은 얼마나 자기소개서를 화려하고 있어 보이는 듯한 이런 게 아니고요. 담백하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노력해 왔던 내용들이 무엇이고 이것이 현대차 생산직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진정성 있게 생각을 많이 하셨던 내용 기준으로 전달하는 것이 자소서 퀄리티를 높이는 것입니다. 절대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문구로 포장을 했다고 자소서를 잘 썼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고스란히 자소서에 다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이번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자소서 가이드는 이미 상반기에 촬영을 각각 항목별로 해두었고요. 블로그에도 적어두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최대한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로 꼭 풀어 쓰셔서 이번에도 많은 합격자가 꼭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필요한 내용을 찾아서 촬영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열심히 자소서부터 한번 써봅시다. 감사합니다.